자, 교재는 261페이지 5번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자, 신용카드 범죄의 경우에는 제가 법률 조문을 갖다 놨는데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나오죠. 이 여자가 줄 여자입니다. 신용을 준다 이거예요. 신용을 준다. 그래서 카드와 관련된 것이죠.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3번 체크하시고 4번 체크하시고 이 3, 4번이 이제 판결료지를 읽다 보면 관련된 조문으로 나올 겁니다. 자, 분실 도난된 카드, 강치, 횡령, 기망, 공갈로 인해서 취득한 카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업법인데요. 이 옛날 조문입니다. 옛날 조문. 자,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1997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자, 우리 판결료지 읽다 보면 옛날 법 25조에 근거해서 판결료지가 나올 거예요. 네,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갖다 놨습니다. 자, 밑에 도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볼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렇게 자기 명의 카드와 타인 명의 카드를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세 가지 전부 다 볼 겁니다. 자, 개념을 보도록 하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카드는 뭘 말할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만 말해요. 이 선불카드는 판례에 없고, 우리 판례는 이제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만 나올 거예요. 나머지 카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 밑에 판례 보시면, 회원권 카드 밑줄 X. 그 다음, 현금 카드 안 돼요. X. 자, 그 밑에 판례, 기업 구매 전용 카드 밑줄 보시고 X.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처벌하고 있다면, 그건, 죄형법정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밑에 판례는 죄형법정지로 나올 겁니다. 자,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자, 노트를 펴보면, 노트에는 안 나왔을걸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 현금 카드 안 된다 했죠? 안 돼요. 근데 신용카드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 판결이 좀 나올 텐데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틀려요. 신용카드를 쓰는데 예금 인출 기능을 써요. 예금 인출 기능을 썼을 때는 이게 현금 카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객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나머지 기능은 돼요. 나머지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되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예금 인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원위치 한번 해보죠. 자, 성격인데요. 신용카드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자, 우리 학자들은 이것을 사문서라고 봐요. 사문서 참고하시고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이 현금 카드는 뭘로 볼까? 현금 카드는 우리 판례가 사문서로 봐요. 판례가 있습니다. 자, 후불식 공중전화카드 사문서로 봐요. 그 다음 일반 전화카드 요거는 유가증권으로 봐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세 가지가 판례입니다. 현금 카드는 사문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다 사문서인데 여기 보세요. 요 사문서죠. 사문서인데 뭐만 그렇지. 일반 공중전화카드만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전부 다 사문서인데 일반 공중전화카드만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자, 도표를 올라가서 보시면 도표가 나올 텐데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노트 서브노트를 보시게 되면 126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126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 나오죠. 그렇죠? 요 그림 나올 거예요. 자기 명의 카드를 썼을 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내 카드일 때는 그 이유가 이 법률에 나와 있다. 법률을 보시게 되면 1, 2, 3, 4, 5가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신용카드를 위조 변제했을 때, 위조 변제된 것을 썼을 때, 분실 도난된 카드를 썼을 때, 강치, 횡령, 공갈, 기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 2, 3, 4 어딜 읽어봐도 남의 카드를 쓴 것을 나오는 것이 자기 카드를 썼을 때는 이 법조문의 규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명의 카드를 썼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카드를 썼을 때는 내 카드를 썼기 때문에 나는 카드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타인 명의 카드일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명의 카드일 때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교재를 와보시면 여기 나오죠? 자기 명의 카드를 썼을 때는 이 죄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도표를 읽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서 썼어요. 또는 정상 발급받아서 썼는데 이것을 부정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썼을 때는 카드 회사 직원을 속였잖아요. 자기 직업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카드 발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마치 직업이 있는 것이냐, 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해서 카드 회사 직원을 속여서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것이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 카드를 가지고 물품도 사고 용역도 이용하고, 용역이 이용은 뭐죠? 그렇지. 술을 먹거나 밥을 사 먹거나 이것이 용역 이용인 거예요. 서비스를 받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썼을 때 한 3개월 동안은 막 쓸 수 있잖아요. 뭐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막 연체 붙고 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가 다 되는, 사기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개수, 예금 인출은 우리가 아시죠?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예금 인출이 되는 거잖아요. 통장에 굳이 돈이 있는데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카드를 가지고 예금 인출한 것은 이건 죄가 안 돼요. 죄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서 막 쓰고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사기죄인데 그러면 사기 되는 것이니까 경합범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가 하나이고, 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이유로 사기죄, 포괄일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정상 발급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 카드를 취득했을 때는 뭐 사기가 안 되겠죠. 정상 발급 받았을 때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또 같은 이유로 물품거의 명령죄 서비스 받게 되면 전부 다 사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명의 카드를 썼을 때는 사기가 되는데 사기 이렇게 되잖아요. 사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사기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사기죄, 포괄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카드를 썼을 때는. 근데 남의 카드를 썼을 때는 이것이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자기 명의 카드 나오잖아요. 자기 명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부정 발급받은 경우와 정상 발급받았는데 이걸 부정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나오죠? 행위자가 처음부터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그렇죠? 직업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물품도 구입하고 용역도 제공받고 서비스 받는 경우를 말한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부정 발급받아서 아까 도표 보셨죠?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 되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포괄일죄. 일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죠? 근데 어떤 순간부터 이게 직업도 잘렸고 뭐 과소비 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받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러면 1, 2번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위에 1번이 없죠.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 여기는 사기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 요 2번, 3번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2번, 3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1번이 추가되지만 전부 다 포괄일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판결유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출제가 잘 됐던 판례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사실관계니까. 자, 갑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자기 명의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이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또 대출을 받거나, 또 물건도 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례죠? 저, 맨 위에 요, 부정 발급받은 요 사안이 되는 거예요. 했을 때는, 자, 쭉 읽어보시고 답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카드의 포괄자다, 이렇게. 이해되시는가? 근데, 자, 요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오죠. 카드 사용이라는 카드 사용 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현금 자가득 지급기든 가맹점이든 관계없이 자 모두가 피해자 누구래요? 피해자 전부 다 누구래요? 카드 회사. 이 회사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왜 카드가 회사가 피해자인가요? 물건을 사면 그 가맹점이 피해자일 것 같은데 왜 가맹점이 피해자가 아니고 카드 회사가 피해자인가요? 가맹점은 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그 날짜에 받잖아요. 응? 그 다음 달에 대금 결제일 날에 회사가 돈을 주는 것이고 그 회사는 이 갑이라는 사람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돈으로 가맹점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피해자가 몽땅 다 누구다? 카드 회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검찰직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는 안 돼요.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되고 회사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봅니다.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 공색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자금 공석일 때는 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 회원이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카드 대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생겨서 돈을 집어넣으면 카드에서 돈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일시적인 자금 증세까지는 이 사기가 안 돼요. 근데 빨간색으로 과다한 부채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시적인 자금 공석이 안 된다는 것은 검찰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과다한 부채일 때는 사기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네요. 이제 끊으시고 항상 사실관계 앞에서는 끊으세요. 자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죄가 안 되겠죠. 자 근데 결제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받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사기죄의 포괄일죄다 이런 말이에요. 피해자 누군데? 모두가 피해자 누군데? 역시 카드업자. 카드업자가 누군데? 카드업자가 회사잖아요. 카드 회사. 카드 회사에 기망당한 금전대출의 터잡아 포괄죄를 이룬 것이다. 결국 사기죄 포괄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 검찰적 문제인데요. 일시적일 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점은 맞죠. 자, 타인 명의 가야 되겠습니다. 타인 명의를 볼게요. 타인 명의를 제가 색깔을 칠해야 되겠네요. 타인 명의다. 타인 명의인데 타인 명의는 크게 여기 절취하고 강취 그 다음에 사취하고 갈취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왜 나눠서 보셔야 되냐면 이 절취하고 강취는 우리 배웠죠. 요거는 뭐예요? 탈취죄 라는 것이고 이 사기 공간은 뭐예요? 편취죄가 되죠. 이 탈취죄는 우리 공부했듯이 이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편취죄는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고
요런 취지하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노트 126페이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타임명이 카드네요. 사기공갈, 절도강도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절도강도부터 먼저 볼게요. 절도강도부터. 절도강도 타임명이 카드를 내가 절도하거나 강도에서 뺏었단 말입니다. 그 뺏은 카드를 가지고 내가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카드를 가지고 크게 4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카드를 취득한 경우, 그 카드를 가지고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받은 경우, 예금 인출한 경우 이렇게 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기 공갈은 당연히 카드 취득은 사기적 공갈죄가 되겠죠. 절도 강도는 당연히 절도 강도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부터 사기 공갈 말고 절도부터 강도부터 먼저 보세요. 취득 자체는 절도 강도죄 되죠. 자,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품 구입, 용역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내 카드 아니잖아요. 근데 내 카드인 양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가 돼요? 사기죄가 돼요. 사기죄가. 내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카드인 양 썼기 때문에. 근데 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 둘, 노란색 글씨.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 요 세 가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법상의 70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예금 인출하게 되면 이건 신용카드 갖고 있는 본래 기능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노란색 글씨 세 가지만 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영역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절도죄가 돼요. 절도죄. 현금 서비스는 어디서 받아요? 그 예금 인출기에서 받잖아요. 예금 인출기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비스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거기에 있는 돈이 그 은행 소유이고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돈인데 카드 소유자도 아닌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 명의자 의사에 반해서 내 앞으로 인출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절도란 말이에요. 절도.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의사에 반해서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긴 것을 절도랍니다. 절도. 절도죄만 됩니까? 신용카드 부정죄가 따라 붙는단 말이죠. 됐어요? 예금 인출은 뭐만 돼? 예금 인출은 절도만 되지. 그래서 서비스하고 예금 인출의 차이가 뭐냐면 절도라는 건 똑같은데 신용카드 부정죄가 붙는가 안 붙는가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의 개수는 경합범 각각의 죄가 각각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와 보세요. 자, 절도 강도 나와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이 바로 2번입니다. 2번. 요 2번 체크, 3번 체크. 자, 요 2번에서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뭐가 따라 붙어요? 예? 여기 따라 붙어요. 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라 붙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사기죄, 절도죄만 되고 여긴 절도죄만 되잖아요. 요 4번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예금 인출. 여긴 절도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 5번은 잠시 이따 볼 거예요. 5번은 자, 그러면 판례 와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여신전문공여법 70조 나와 있죠. 강취, 횡령, 기망, 공갈. 자,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요 부분 취득한 카드는 뭐다? 그렇지.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요 밑줄 쫙 빨간색으로 요랬을 때 그 이탈하거나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말한다. 이거예요. 요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의사에 의하지 않고. 됐어요? 따라서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끊어볼게요.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몰래 양주병 5개를 올려놓은 다음에 135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의뢰를 협박해서 신용카드를 받은 다음에 CT25 편의점에서 120만원을 결제하고 을로 하여금 매출점을 서먹게 한 사안이다. 여기까지 사실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에 그 합의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파란색으로 합의했다 세모, 그 밑에 합의했다 세모 쳐봐요. 자, 카드는 위에서 1번에서 보았듯이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합의를 해서 비록 폭행협박은 했지만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뺏은 거잖아요. 합의를 해서 뺏은 것은 의사에 반해서 뺏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사용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자체를 뺏었다는 것에 대한 공갈점은 될 뿐이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된 적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절취강취를 볼게요. 절취강취.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니까 끊으시고요. 자, 카드를 절취했다. 이 자체에 대한 절도죄 되겠죠? 자, 카드 가맹점 7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7곳이라 했기 때문에 한번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산죄니까, 재산죄는, 사기죄. 지금 배우는 게 신용카드 범죄니까 사기죄 파트 아닙니까? 재산죄죠. 이 재산죄는, 죄의 개수가, 재산, 관리의 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따지게 되죠. 따라서 이 피해자가 7곳이기 때문에, 가맹점 7곳이기 때문에, 결국 7개의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7개가.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합계 200만원 상당의 뭐래요? 물품을 구입을 했대요. 이게 뭐요?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사기죄 더하기 신용카드 방금 봤잖아요. 사용죄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결제한 사안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부정사용행위는 포괄일죄다. 포괄일죄가 되고, 이 7개짜리가 포괄일죄라니까요? 여기가 포괄일죄라고요. 7개짜리가. 가맹점 7개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행위탕이 전혀 달라서 경합범이다. 요 내용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총론 시간에. 죄수론 파트에서요. 경합범이 된다. 결국 답이 요 밑에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마지막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는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앞에가 사실관계니까. 절취했으니까 당연히 절도죄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현금 서비스 50만원 받았다.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위에 거랑 비교하시라고요. 이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절도죄 더하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런 논리 하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했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겠죠. 현금 인출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방금 풀었잖아. 방금 위에 거. 절도죄 더하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치면 경합범. 마지막에 경합범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됐고. 주거침입죄 이런 것은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강취죠. 강취했으니까 뭐가 돼요? 강도죄 일단 되잖아요. 그 다음 이게 내 카드가 아니고 타인 카드잖아요. 주류 등을 제공받아서 이를 취득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주류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이 용역 제공 아니에요. 요것이 용역 제공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여기 나오네. 뒤 옆에 나오네. 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더하기 절도죄가 되고 이 경합범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죄가 몇 개? 3개. 앞에 강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기지 뭐예요? 사기지. 이 절도인가? 사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사기죄가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자, 강취했죠. 강취했으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밑에 건 뭐예요? 여기. 현금 200만 인실했다 뭐예요? 아니, 앞에서 풀었잖아. 절도죄. 더하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강취한 카드를 가지고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마지막에 강도죄 더하기 별도죄가 된다. 절도죄 따라붙잖아요? 따라붙어요? 따라붙는다. 근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라붙는 거예요. 비록 그 얘기는 여기 없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강도죄 포괄죄 하면 틀려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요 5번인데, 5번을 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꺼내야 되겠네요. 자, 위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 12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이란 말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플러스, 서명하고, 플러스, 교부하는 이 행위 세 가지가 각각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카드 제시가 뭐예요?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교부한 것이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동그라미가 X 되거나, 동그라미 X, X가 되면, 요건 뭐가 되는데? 요건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 이 앞에 것만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다 일단 착순 맞잖아요? 착순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미수라는 게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 법률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됐는가?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나오죠.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제시 동그라미, 교부 동그라미, 서명 동그라미, 교부하는 동그라미. 요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게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란펜으로 제시만 했다, 세모. 제시만 했고 그 다음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붙잡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만 갖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도 나오죠. 제시만 갖고서는 이게 착수인데 이건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 기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수 자체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앞에 사실관계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죄만 될 뿐이에요. 그 다음 밑에도 보시게 되면 제시했잖아요. 제시를 했는데 서명한 제시 교부 서명이 없어요. 서명한 것이 제시만 했고 서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미수인데 미수 처벌정이 없다니까요. 밑에 나오잖아. 미수인데 처벌정이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수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 이게 같은 판례다. 같은 판례.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위 3문서인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서명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서명한 것이, 여기 문서 위조죄야, 문서 위조죄. 그렇죠? 교부한 것은, 이게 동행사가 될 거예요. 위조한 것을 행사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사람 이름을 썼을 때는 문서 위조가 되고 동행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이 죄 전부 다 흡수시켜버린다.
흡수관계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x가 되고 요 일제만 되는 거예요. 일제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문서 위조죄와 그 동행사죄는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요 일제만 된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안 된다. 받으시고 기출문제 가보시면 된다 그러면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네요. 그 다음 사기 공갈을 볼 텐데요. 사기 공갈을 볼 텐데 자, 이 부분은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뜰 텐데 이 절도 강도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절도 강도는 탈취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취죄였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용 권한이. 내가 훔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사기 공갈은 편취죄라 한다 그랬어요. 편취죄. 근데 이 편취죄라는 성질이 사기나 공갈쳐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대방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민법을 안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사기나 공갈 쳐서 뺏어온 것은 이것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뺏어온 것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나는 사용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카드를 사기쳐서 공갈죄 뺏어온 것은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사기 공갈죄가 돼요. 자, 이 카드를 가지고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예금 인출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요. 뭐 어디 카드사에 신고하거나 경찰 신고하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안 된다.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기 공갈죄는 사기죄나 공갈죄의 이 포괄죄밖에 안 되지. 가운데에 있는 것이 X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절도 강도랑 틀려요. 절도 강도는 이게 각각 됐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와볼게요. 자, 그 1번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혼인 의사가 없다. 근데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거짓말을 해서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지. 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가정했으니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 너 써? 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카드를 취소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 사람은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여자로부터. 그쵸? 여기 나오지. 승낙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승낙을 받고 돈을 인출한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 뭐다? 답이 편취 동그라미 치시고 편취를 했을 때에는 포괄해서 뭐밖에 안 돼요? 사기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여기서 예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자, 밑에 공갈죄 마찬가지. 자, 여기 세 번째 줄 승낙한 사안에서 일단 끊어볼게요. 갑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을과 부산으로 여행하던 중에 너 카드 안 주면 내 깡패를 통해서 가루를 만들어 가겠다 했단 말입니다. 겁을 먹었잖아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내가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죠? 승낙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오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승낙을 받고 교부받고 예인출한 행위는 죄가 안 돼요. 이게 결국 답이 뭐예요? 이 갈치란 말 나오면 공갈죄, 포괄죄밖에 안 돼요. 따로 절도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죄하고 논리가 똑같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시면 여기 갈치 나오네요. 갈치한 카드를 썼을 때는 이 절도죄가 안 된다니까요.
자,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다시 그 그림 보세요. 자, 마지막 여기 남았죠. 부정 발급 사용한 경우.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절도 강도랑 똑같아요. 자, 부정 발급 사용했을 때 뭐가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은 사기가 되죠,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게 되잖아요. 그쵸? 이 카드를 마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물품 구입 용역 제공하면서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럼 왼쪽과 똑같아요. 내 카드 아니니까 내가 능력도 안 되잖아요. 이 부정 발급받은 게 뭐예요? 아니, 카드를 발급받으면 나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나의 이름을 듣지 않고 다른 놈의 이름을 적어요. 다른 놈의 이름을 적고 다른 놈의 주민등록번호를 친단 말이에요. 그 직원을 사기친 거잖아요. 내가 카드를 이렇게 쓰고 다녀도 내가 갚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사기지, 사기. 에다가 여신정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서비스 받으면 절도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논리는 저 옆에 있는 지금 동그랗게 치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은 똑같단 말입니다. 전부 다 경합법. 이해되시죠?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까지 사실관계니까 끊으시고, 자, 을 명의를 모형했잖아요. 카드를 받잖아요.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서비스 받았다. 이 뭐예요? 절도. 이게 뭐라고요? 절도 더하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지 뭐요. 그쵸? 빨간색으로 현금 대출. 여기 현금 대출이 뭐예요? 여기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퀄이란 말. 받았을 때에는 이게 마지막에 절도죄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페이지. 자, 관련 문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자, 신용카드는 엄연히, 요거는, 그 법률에서 객체가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용카드를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물품 구입이라든지, 용역 제공. 이 세 가지를 했을 때는, 이게 본래의 기능, 카드 본래의 기능대로 쓴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신정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 카드를 어떻게 썼어요? 현금 서비스 기능에 쓴 것이 아니라 예금 인출로 썼어요. 이것은 그 카드 본래 기능에 쓴 것이 아니라서 이 죄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법률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신정금융업법 할 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서비스 받는 경우는 죄가 되겠지만 인출할 때 하는 것은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는다.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직불카드니까 규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 직불카드를 갖고 어떻게 썼어요? 파란색으로 예금 세무, 예금 인출하는 데 썼잖아요. 그치? 이것은 부정사용이 안 된다. 또 예금 인출을 썼을 때는 서비스를 받으면 모를까. 그렇죠? 직불카드 부정사용죄라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예금 인출했을 때는 이 죄가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볼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매출 전표를 허위 작성한 것인데요. 카드 거래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데 카드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거나 초과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걸 카드깡이래요. 카드깡. 이걸 카드깡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가맹점주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전표를 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뭐 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것이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 뭐 당시의 기획에 뭐 의사 능력자 있었다 이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사기죄 기만이가 있고 마지막에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카드 할인이 바로 카드가이란 말. 이해되시죠? 자, 다음 준사기죄 옵니다. 준사기죄는 뭐 쉽죠. 여기 뭐 객체가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된다 받으시고 보충적 요건이다. 본죄는 뭐예요? 기망행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걸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뢰천박이라든지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썼다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편의시설 이용죄를 보시게 되면 역시 객체가 재물 또는 이익이다 돼 있고 이것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급하면 이 죄가 안 돼요. 성격에 보충 요건이다 한번 나와 있네요. 뭐 특별 규정이다 나와 있고 객체 받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판례인데요. 자, 공중전화 카드. 공중전화 카드가 여기 나와 있는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근데 편의시설이에요? 답이 편의시설 나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패자입니다. 패자.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쓸모 있게끔 만들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위조죄라 불러요. 그리고 요 공중전화 카드를 뭐라 불러요? 우리 앞에서 봤는데 유가증권이라고. 유가증권. 유가증권이지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여기 전화카드 세모 치시고 전화카드 뭐로 봤어요? 사문서로 봤어요. 사문서.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 전화카드는 사문서, 그 다음에 후불식 통신카드 세모 치시고 요거 뭐로 봤어요? 이퀄 사문서. 아니 신용카드 범죄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액줄에 편의시설 부정이용이 아니다. 사문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당이득죄. 객체가 이익만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익만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익 나오죠?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객체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미수가 없다는 거. 요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나오죠 밑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비율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것만 판단하지 말고 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겠다. 자, 이제 알박기가 나왔네요. 알박기. 이 알박기가 과연 이 죄가 될 수 있을까?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떨 때? 요 밑에 미리 알고 그게 개발될 줄 알고 들어가서 땅을 사거나 협조할 뜻처럼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거부하거나 나쁜 놈이죠. 또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떤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 부담하게 했거나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 안에서 그 죄가 성립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끊고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오래전부터 세무 거기 살아왔어요. 거기서 소유하고 왔어요. 이거 맞고서는 함부로 부당이득죄로 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이건 뭐지? 투기꾼들 생각하시면 돼요. 투기꾼들일 때는 단 2배만 불러도 부당이득죄가 돼버려요. 이건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 원주민을 말하죠. 원주민. 그 시골에 살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들 계시죠?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큰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면 얼만큼 살겠는가? 정작 당신네들이 이 땅을 원한다면 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고자 한다면 시가보다 몇십 배 만에 달라. 그러면 내가 옮기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땅을 샀다면 그것만 갖고서는 함부로 부당이득을 논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미리 알고 들어갔다. 미리 알고 들어갔죠. 투기꾼들 알고 들어가면 2배만 불러도 더블만 불려도 부당이득죄가 돼요. 그러나 투기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거기서 살아왔어요. 수년 전부터 살아왔어요. 1.5에 3배 불렀다. 40배가 불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죄가 되지 않아요. 10배 세모, 5, 6배 세모, 2.4배 세모. 근데 300만원, 600만원 사면이니까 이게 2배짜리잖아요. 45배 세모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려면 투기꾼들이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갔을 때만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습범 있어요. 상습범이 있기 때문에 이 컴사도 있어요. 컴사도 있고 부당이득죄도 있어요. 상습범 있어요. 그리고 형기는 2분의 1 가중이지 별도로 가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판례.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습석이 인정됐다면 상습범이 되죠. 전과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이건 전과는 누범 사유일 때는 전과가 필요하지만 상습범은 전과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습성이 있다 없냐 이것만 중요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